둘이 앞에 야구시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가는 정통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우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야구 전문 교양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우입니다. 이제 스토브리그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대역급 없다고 그랬는데 돈은 대역급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초반 마무리되고 정리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오늘 살펴볼 팀은 이 바로 백에 나와 있는 기아 타이거즈 얘기입니다. 사실상 올 시즌 기아의 우승, 저는 이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테이핑. 예. 발목 테이핑 징크스가 만든 기아의 우승 그 주인공 기아 담당 김은지 기자와 함께 기아의 스토브리그 이슈 그리고 보상 소속 포함 FA 2라운드 정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은지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잠깐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말 나온 김에 기자협회부에 네네. 김은진 기자의 테이핑 사연, 담당 기자의 테이핑이 우승에 일조했다는 얘기가 소개가 됐어요. 소개가 됐어요. 예, 네. 지금 영상 한번 우리 최영민 PD가 띄워주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큰 어쨌든 간에 뭐 그 이슈가 됐는데요. 김은진 기자 오늘 스토브리그 제가 한마디만 기대하겠습니다. 해드릴까요? 예. 일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무슨 기아에 일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뭔가 뒷얘기의 한 예. 조각에 제가 참여한 걸로. 하여튼 기자협회부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예. 본 내용 들어가시죠. 네, 최근 이 기아에 대한 관심이 저희 최강 볼펜이 글로벌로 향해 가잖아요. 네.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관심도 글로벌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에 굉장히 오고 싶은 외국인 선수가 나 기아랑 계약했다라고 알려지는 바람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올 시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기도 했던 애덤 올러라는 우한 투수인데 구단 기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행 기아와의 계약이 확정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막 현지에서 기사로 나오고 트위터에 소개되고, 그거를 애덤 올러가 직접 자기 간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도 했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진상은 무엇인가요? 저도 어제 아침에 이제 네. 눈을 뜨고 기사를 보고 또 국내에도 이미 그게 보도가 그 됐더라고요. 정도면은 네. 뭐 사실은 국내에서도 많이 쓰죠. 이제 외신이 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바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미 뭐 기아 타이거즈도 그 기사를 보고 이게 뭔가 하고 좀 분주하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예덤 올로가 제가 확인해 보는 결과로는 기아 후보 리스트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리스트 1번은 아닌데 뭐 상위권에서 보고 있었던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스탯은 괜찮더라고요. 네. 기아도 접촉은 했고요. 그래서 구단 실무자와 에이전트가 통화를 하면서 뭐 좀 아시아리그, KBO 리그에 관심 있어? 물어보니까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던 부분까지는 사실이다. 그런데 기아는 딱 거기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냐까지. 네, 관심 있냐 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아마 그 과정에서 그쪽 에이전트가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느낄 만한 게 있었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아는 뭐 거기까지만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계약 조건 같은 거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우리가 뭐 꺼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현지 미디어에 사실은 뭐 팀을 기아 타이거즈라고 특정까지 하면서 타 리그에 네. 저 팀을 간다라고 에이전트 측에서 오피셜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예민한 일이고, 또 계약 조건에 합의해서 뭐 사인하기 직전이 아니면 몰라도 그런 단계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네네. 이게 뭐 언론의 기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경우라고 보고요. 계약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또 네. 이제 숨기는데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아도 이 부분이 이해 불가인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상위 투수라면 우리가 100만 달러로 이제 신입 그렇죠. 선수는 네. 한정이 돼 있으니까 뭐 그 몸값이 뭐 100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본인이 올 생각에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뭐 옵션 계약금도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아예 꺼내지를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게 굉장히 기아는 이게 왜 이랬나. 그래서 그날 뭐 사실은 기아 실무자가 통화를 에이전트랑 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뭐 단장 그리고 대표이사한테도 보고 올라가야 사실은 계약이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학 단장도 대표이사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겠네. 대소동이었겠네. 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도 이제 그 실무자를 통해서 에이전트한테 확인을 했다고 제가 이제 또 오후에 다시 확인을 했고요.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우리 쪽에서 너무 앞서간 것 같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라고 이제 했고요. 뭐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구두로 그냥 올 네. 생각 있어라고 물어본 게 실제로 계약 진행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런 일 잘 안 네. 합니다. 그리고 KBO 페이퍼가 오가죠. 외국인 선수 지금 KBO 리그에 지금 그 용병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사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팀을 특징한 게 아니라 뭐 리그 얘기를 하면서 혹시 관심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걸 어떻게 뭐 해석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에이전시가 지금 아시아 리그에 선수를 보낸 적이 없고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처음 시도를 하고 이 에덤 올러 선수를 굉장히 보내고 싶어해서 굉장히 의욕적이라고 하는데 뭔가 약간 오버를 한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일이 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만약에 이 선수를 정말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듭니다. 패스할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구단에서 뭐 사장 단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 당혹스러웠을 텐데 사실은 외국인 선수 내일 라우어도 어떻게 좀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좀 기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내일은 굉장히 또 턱 부상에도 헌신적인 활약을 했는데 턱을 만지면서 좀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관련 얘기가 있나요? 네, 기사를 뭐 당연히 봤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서도 어제 그 기사 이전에 뭐 내일과 라우어 어떻게 되나 이런 사실은 좀 예상하는 기사들을 많이 국내에서 궁금하죠, 쓰잖아요. 지금 사실. 네. 네. 그런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나오는 기사들도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이 두 선수랑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좀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어제 기아 이제 실무자 아까 등장하는 그 실무자가 계속 직접 두 선수에게 어제 전화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거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네네네. 설명도 한 설명해야죠. 걸로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썼잖아요. 근데 쓴 뒤에도 일부 저 메일도 받았는데 결정해 놓은 거 아니냐? 이미 다 해놓고 라우어랑 메일 때문에 가리고 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구단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메일도 받았고 그런 추측을 많이 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네, 단호하게 네. 김은지 기자가 아니라면 아닌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후에 협상이 좀 진전이 있어서 정말 이 선수가 뭐 기아에 나중에 오게 될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미래의 일이니까.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선수랑 기아는 계약 성사에 있어서 뭐 단계적으로 나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건 아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계약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프로야구 규약상 11월 말까지가 보루 선수 명단 발표고 그 보루 선수 명단 발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내일과 라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생겨야 계약을 하는 거지. 지금은 정말 구두로 의사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한다고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좀 서둘렀다. 근데 어제 신기했던 건 대부분 그 해외에서 KBO 리그 진출한 선수가 나오면 한국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라고 써서 팀을 특정한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죠. 기아가 참 인기가 많긴 많구나. 삐끼삐끼에 이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내일과 라우어는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아랑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네. 일찍 움직이고 새 투수 영입을 위해서 일찍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내일은 잡고 싶지만 네. 내일이 메이저리그 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를 빼고 누구를 잔류시킨다를 결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약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리그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나오죠. 사실상 기아가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결정을 기아가 기다려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미국에 가면은 사실 또 이게 이후 연결되는 건 외국인 투수 둘을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교체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싶으면 라우어를 남겨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한국에서 뛰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내일이 지금 어떻게 미국구단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찍 움직이고 있는 건 좀 대비하는 차원인 거지. 예. 반드시 뭐 내일은 남을 테니까 라우어가 교체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더 좋은 투수가 있어야 영입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약간 좀 후보 추리면서 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타진하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모든 구단들은 그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있는 프리미어 투어 열심히 보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또 한국 상대로 잘 던지는 투수 있으면 영입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장현식 선수 네. 이
FA 시장에서 이탈해서 LG 유니폼 입었잖아요. 이 큰 뉴스인데 김은진 기자가 그날 그 긴박한 상황에서 LG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의 분단위로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은 기아도 꾸준히 그 계약 조건을 장현 선수랑 처음부터 주고받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구단이 뭐 얼마 우리를 제시했었어 이런 걸 뭐 오픈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디테일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아도 제시했던 조건이 앞자리 수가 처음하고 최종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네. 올렸다. 네. 예. 그래서 기아도 총액에서는 LG 못지않게 제시를 했고요. 결국에 옵션에서 결정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LG는 지금 최종 사인한 자리에서 이제 52억 원이 돼서 그걸 전부 옵션 없이 풀 개런티로 보장을 해줬고, 그러니까 원래 50억이었는데 네. 2억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50억 풀 개런티가 52억 풀 개런티가 된 거죠. 근데 2억이면 기아는 풀 개런티에 대한 뭔가 좀 타진 의견을 물었을 때는 기아는 거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LG가 처음부터 이 50억 풀 개런티를 내놨기 때문에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원소속 구단에 남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죠. 그래서 기아와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싶었을 텐데, 기아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왜냐하면 기아는 내년에도 FA가 줄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기아가 제일 네, 큰 그것 문제죠. 때문이 가장 커요. 박찬호 그래서, 등등등. 그 와중에 합리적인 우리는 선을 정하겠다라는 뭔가 그런 취지의 그 출발선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그 시장 가격은 내년에도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이번에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 중간 개투를 풀 개런티로 해주기는 어렵다라고 기아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 사실은 장현식 선수가 LG와 월요일 11일 오후 3시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사실 기아 쪽을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토요일에 이제 이틀 전. 네.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은 그 전에 이제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로 출국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토요일에 약간 이상함을 감지를 했고, 이상함이라면 목소리랑 등등에서 담겨 있는 분위기죠. 건가요? 그리고 얘기하는 톤이나 그렇지. 그리고 뭐 있었던 일을 사실 좀 듣긴 했지만 제가 그거는 밝히기가 어렵기 그렇지. 때문에 약간 그래도 그때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다음 날 일요일 오후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하면서 안 됐구나. 라고 기아는 저는 안 됐구나. 저는 그래 생각을 이제 뭐 끝난 건 아니었지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네. 기아가 아니면 삼성 가나 네. 이런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또 많은 삼성도 굉장한 조건을 제시한 게 네. 맞고 거의 3파전이었는데 저는 이제 저도 그날 밤에 이제 기아 삼성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약간 불펜이 필요한 팀이 지금 LG요. LG. LG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서 네. 다음 날 오전에 LG 고위 관계자와 네, 고위 관계자와 바로 오전에 통화를 시도를 했고, 장현식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인지를 취재를 하면서 이제 다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팀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뭐 시간과 이런 거 다 좀 사실은 정보를 입수하고 기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그랬군요. 원래 이게 뭐랄까 예의자면 예의고 룰이면 룰 같은 네. 건데, 굳이 그 정도 상황에서 뭐 단독 써서 네. 혹시 모를 파토를 왜냐면 내는 일까지는 우리가 또 안 하잖아요. 네, 오후 3시에 만난다고 했고, 그러면 만나면 발표는 3시 한 30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취재를 한 건 오전 10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통화를 하고 잠시 후에 이제 에이전트랑 만나기로 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라는 걸 알았고, 근데 이제 계약 조건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계약이 사인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썼다가 괜히 오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도 결과적으로. 얘기했지만 뭐 50억에서 52억 되는 거죠.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맞아요. 제가 그대로 썼으면 또 틀렸겠죠, 액수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구단 발표까지 사실 예의상 다 저희가 지난번 촬영 때 사실은 김은진 기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녹화 시간을 늦추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스튜디오 사정상 녹화 시간을 늦추지 못한 채 옷만 띄워드리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 장현식 선수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 치밀한 서로의 어떤 눈치 싸움, 힘겨루기, 뭐 이런 어떤 과감한 배팅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장현희 선수 보통 7회를 네. 맞는
그 불펜 투수였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음 장현식 선수가 없는 기아 불펜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범무 감독은 아무래도 지금 객관적으로 기아를 봤을 때 이 불펜이 기아는 투수가 많지 않나? 굉장히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실제로 많았잖아요. 숫자 자체가 많은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사실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치명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감독 입장에선 다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부상이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시즌을 치르다가 어떤 부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이봉 감독 기본적으로 필승조를 우리는 대여섯 명을 데리고 하겠다라고 올해도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려왔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져준 장현희 선수가 빠진 건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도 5명 정도는 필승조를 데려가겠다는 게 이봉호 감독의 생각이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필승조 확정은 곽도규, 전상현, 정혜영. 이게 곽도규 선수가 올해 이 선수는 더 이상 원포인트 릴리프가 아니라 1이닝 이상은 책임져 줄 수 있는 필승조로 성장을 한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근데 유중일 감독은 원포인트를 쓰더라고요. 대만전에서. 반대로 쓰는데. 최지민 곽도규를 반대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어제 대만전에서도 봤듯이 최지민 선수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예, 최지민 선수가 올해 좀 주춤했지만 후반부에 괜찮아졌었고요. 9위는 되찾았다라고 이봉호 감독이 후반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보여줬듯이 그 모습을 이제 찾으면 필승조 4명은 이제 확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봉호 감독은 5명을 데려가고 싶다. 이 멀티이닝이 되는 투수 1명 누구냐? 그러니까 올해 75이닝을 장현 선수가 던진 75.1이닝 그 부분을 좀 크게 느껴지니까 일단은 황동아, 김도현 선수 지금 선발 이 두 선수는 선발이잖아요. 네. 내년엔 부상 선수들이 오고 하니까 황동아, 김도현 선수를 일단은 선발 경쟁이다. 스프링 캠프에서는 일단 선발 경쟁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장현식 자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닝이 황동아 선수는 100이닝 넘게 던졌고 네. 김도현 선수도 딱 75이닝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 이닝 정도는 소화해줄 수 있는 자리에 갈 선수들은 이 선수들이다. 근데 뭐 선발에서 탈락한 선수가 가는 게 아니라 캠프를 치르면서 불펜과 선발 중에 이 둘은 어디에 더 맞나를 좀 다시 한번 또 검토해보고 자리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심해서 나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해 LG도 그 정도 굉장히 풍부한 불펜 우승을 한 다음에 고우석 빠진 자리는 뭐 넉넉하게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올해 장현식 선수를 이렇게 풀배팅으로 데려가야 될 상황이 됐을지 누가 예상을 그러니까 기아도 가능한 이제 숫자를 늘려놓는 게 내년 시즌 대비해서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정말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가 아닌 불펜 투수에게 4년 52억 풀 보장한 거 오버페인이 아니냐? 이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뭐 안지만급이냐? 장현식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 저는 LG가 장현식 선수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나이도 있고 내년 시즌 성적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1995년생으로 이제 막 30살에 닿는 나이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사실 지난 3년간 WHIP가 1.53이에요. 장현식 선수가. 그리고 올해는 WHIP가 1.45입니다. 1.3, 1.4는 조금 높죠. 예,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죠. 그런데 장현식 선수를 연경혁 감독이 마무리 옵션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마무리 KT 박영현 선수가 WHIP가 1.11, 두산 김태견 선수가 1.26, 그리고 정혜영 선수 기아 마무리죠 1.24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무리 정도의 경기력을 보이려면 WHIP가 1점 초반대는 돼야 된다. 이런 저는 좀 기준치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현식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LG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결과는 봐야죠. 아니 연결 감독하고 통화했잖아요. 네. 장현식이 약간 마무리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아직 일러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머릿속에 구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LG가 장현식을 가장 높게 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 나이, 이제 30살이 되는 젊은 투수, 그리고 9위. 이게 지금 리그 중간 투수 중에서는 9위가 가장 좋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이번 FA 중에서는 최고라고 역시 이번 FA 투수 중에 김원중도 있고 엄상백도 장현식을 있고. 최고라고 했습니다. 최원 때보다 낫다 이런 판단이겠죠. 그렇죠. 네. 영혁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게 마무리 얘기를 이제 저랑 통하다가 마무리 얘기를 꺼낸 배경은 지금 이제 LG 마무리 사정 뭐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장현식에 맞춰서 장현식 선수가 올해 이닝을 많이 던졌잖아요. 경기 수가
숫자가 75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리그 투수 중에 네 번째로 많은 경기에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중간 갭투로 나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1+이닝을 던지게 되니까. 오래 쌓인 피로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내년에는 조금은 쉬어주는 차원에서 마무리로 가서 경기 수와 이닝 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올해 LG가 유영찬 선수가 연차에 비해서 굉장히 잘 던져주긴 맞아요. 했지만 네.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현식 선수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 하나 생겼다라는 차원에서 고려해보겠다고 뭐 혼자 결정하지 않고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단은 감독은 영입한 날 제가 통화를 했을 때 네. 그거부터 생각은 일단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실제로 마무리 투수가 되면 1년에 한 50이닝 안팎으로 네. 이제 이닝수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관리 차원도 있을 것 같고 장희 선수 기록을 보면 올 시즌 이전 시즌까지는 포크볼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올해 포크볼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인 투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랄까 김진성 장현식으로 이어지는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고 네. 자 기아 얘기를 잠깐 접고요. 네. 좀 다른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FA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중인데 이 이름값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이 FA 시장에서 입질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구입부 빈입빈인데 지금 오리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오리알 뭐 일면으로 썼던데요, 누가? 예, 우리 스포츠 교양에. 예, 근데 조회수가 30만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사실 대여 없는 시장인데 뭐 받는 선수는 받고 그렇지 않은 선수는 찬밥 대여 받고 원래 있어요. 맞죠? 뭐 항상 그렇죠. 근데, 네. 제가 근데 올해 FA 시장 보면서 네. 그 타이밍이라는 거 선수에게 그리고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이게 사실은 심우준 선수와 하주석 선수도 한 3, 4년 전 그 가치를 비교하면은 사실 그 반대요. 반대죠. 그냥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일례로 3년 전인 2021 시즌 네. WAR을 보면 하주석은 2.93 그리고 심우준 선수는 2.32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엄상백, 최원태 선수도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사실 3, 4년 전만 봐도 최원태 선수는 리그에서 완전 톱급이었잖아요. 국가대표죠, 국가대표. 근데 네. 엄상백 선수는 막 이제 유망주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황금알이 오리알이 된 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알 얘기는 그만하죠. 네. 아니 하주석 선수는 정말 그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급으로 예. 성장이 기대됐던 선수였는데 최근 뭐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참 어려운 스토브리그를 겪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이 봤거든요. 하주석 선수 유망주로 성장하는 과정들은 예.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이제 하주석 선수 한화에서도 사인앤트레이드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상 하주석과는 한화가 FA 계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심우주를 영입을 했고.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은 뭐 팀에 남아서 단년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사인앤트레이드가 이제 또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대안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 한화 구단이 또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사실은 뭐 심우준 선수를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영입했다는 게 올해 이제 김경문 감독으로 중간에 교체가 됐잖아요. 네. 사령탑이. 김경문 감독이 온 이후로 하주석 선수 출전 경기 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전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상을 했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주석 선수가 뭐 등급도 사실은 이제 B등급이잖아요. 네. 근데 뭐 C등급을 예상을 했을 수도 있고 연봉이 많이 깎였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결국은.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사인앤트레이드밖에 답이 없다라고 몰려있는 선수는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저께 오리알 기사를 쓰고 마음이 너무 예. 안 좋아서 하주석 선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목소리는 뭐 멀쩡했고요. 네. 기사를 못 본 거 아닐까요? 봤어요. 그래요? 봤대요. 근데 원래 평소에 밝은 선수예요. 네. 밝게 받았고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계약이 뭐
지금 이제 11월이 이게 제가 한 얘기고 아니고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이고 시간 많이 있다고 길게 생각하니까 본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한화에는 마음을 좀 약간 내려놓은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가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은 느낌이었고요. 운동을 지금 서울하고 대전 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매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매일 에이전트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 알아보고 있는데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면서 좀 여유 있게 지금 운동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내년 시즌 어쨌든 난 뛸 거니까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유격수가 빈 팀이 또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 참 어려운데. 김은진 기자도 하주석 선수 통화했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역시 김은진 기자 인정 많은 기자예요. 민본주의. 제가 민본주의를 상징적인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뭔가 대물림이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레아 기사에 또 한 명의 주인공 있잖아요. 예. LG의 최원태 선수. 사실상 LG는 최원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고 그 최근에 몇몇 최원태 관심 없다고 선언한 구단들이 몇 개 있어요. 롯데 최원태 관심 없다. 키움 재영입 없다. 이렇게 선언이 나왔는데 최원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도 해가지고 뭐 랩을 하는 것 같아요. 임금 기자. 아파트 가사에 붙일 것 같기도 하고요. 최원태 선수 네. 작년에 가을 야구 또 올해 가을 야구 부진했던 게 팀 내 평가가 떨어진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 전에 일단은. 키움 있을 때도 김강민한테 스리홈런 맞은 장면이 또 결정적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쨌든 A등급이라 보호 선수 20인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20인과 25인은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고요. 근데 최원태 선수를 보는 다른 팀이 있는 건 같아요. 살펴보는 팀들이. 그러니까 뭐 조금 알려졌지만 삼성도 지금 장현식 선수를 놓친 다음에 투수 보강할 수 있는 리스트업을 하면서 최원태 선수도 포함시켜 놓고 알고 있는데 뭐 삼성을 포함해서 뭐 원소속팀 다 LG까지 해서 최원태 선수의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 접촉해서 대화 나누는 정도는 다를 텐데. 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눈높이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계약금 규모가 크다라는 어딘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진짜 직접 들었나 보죠. 저희가 데스킹을 보면서 기사를 꼼꼼히 보잖아요. 계약금 규모가. 네, 이두리 기자가 차명수 단장과 통화한 내용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김은진 기자 너무 잘 알겠지만 사실은 뭐 최초에 좀 최원태 선수 요구 조건은 뭐 엄상백 선수 못지않고 그 이상으로 가 있잖아요. 예, 구단 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LG가 몇 해 전에 그 포수 시장에서 박동원 선수를 잡고 유강남 선수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강남 선수 협상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적이냐 잔류냐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데려가겠다는 팀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저는 잔류보다는 이적 가능성이 51대 49로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내려간 다음에 나서는 팀이 한 팀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은 계약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자다가 잠자리에 누웠다가 혹시 LG 하냐라는 촉을 떠올린 김은진 기자는 최원태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갈까기보다는 어떻게 될 거냐 최원태. 저는 사실은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요. 아까 유광남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보다 훨씬 노골적이에요 지금. 노골적으로 우리는 이 선수 안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때로는 또 인본주의지만 차가운 표현도 합니다 김은진 기자. 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차마 그 표현을 제가 못했는데 최원태 노골적이에요. 선수가 보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서운해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분명한 거는 남은 기간에 에이전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에이전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선수들이 모르는 것도 다 에이전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FA를 신청하냐 마냐 단계부터 에이전트가 옆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했었어야 되고 이 지금 시장 상황을 예견하고 어떻게 갈지를 끌어주는 게 에이전트 역할이지. 그렇다면은 FA 신청을 지금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임창규 사례가 있잖아요. 최원태는 왜 FA 신청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이번 FA 시장에 FA 신청을 왜 했지?라고 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주고 사실은 선수들은 운동 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시장 흐름을 읽고 하는 건 에이전트가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려고 에이전트 네. 계약을 하는 선수들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에 있어서도 현실 감각을 선수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에이전트가 일깨워줘야죠. 맞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선수 말만 예를 들어서 선수 말만 듣는다든지 본인이 뭐 더 부풀린다든지 이러면 뭐 안 돼, 이러면 계약 안 되죠. 사인 앤 트레이드도 사실은 에이전트가 다 해야죠. 움직여야죠. 예, 구단이 해주지 않잖아요. 원소속 구단이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수도 구단은 정말 사인해주고 네, 트레이드만 보내는 해주는 거죠.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역할을 다 해야지 연봉 협상 내가 하고 높게 받아주는 거 그 역할만 에이전트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 중에. 그럼 에이전트 피를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이 보여서 안타까웠고 지금 이런 선수들이 이 젊은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 몰린 거 저는 에이전트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어느 팀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이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기간 일을 할지 그게 이번 FA 시장을 또 좌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선수 이름이 나오는 건 이 선수 본인이 좀 씁쓸할 수도 있겠는데 SSG의 김민식 보수. 네, 작년. 딱 이런 일이 맞죠. 벌어졌잖아요. 뭐 이제 협상이 뭐라 이제 뭐 에이전트 쪽에서 잘못 움직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최원태 선수도 빨리 결정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건 준비를 또 내년 시즌 해야 되니까 저는 과거에 이제 이용찬 선수 케이스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용찬 선수가 시즌 개막하고 한참 있다가 NC랑 계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최원태 선수 쪽에서도 혹시 뭐 시즌이 흘러가다 보면 선발이 꼭 필요한 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을 기다리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1단계의 스토브리그 대여급들 뭐 이제 중상급 이상들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속속 보상 선수 한 명씩 발표되고 있잖아요. 하나가 심우진의 보상 선수로 한승주 예. KT가 택했는데 한승주 선수 군대 가는데 네, 12월 2일에 입대한다고 그만큼 하는데 투수력에 대한 여유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날 하나가 12일에 명단이 왔고 네. 그날 오후에 일본 아카야마에서 지금 훈련 중인 이강철 감독이 코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중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수 아닌 다른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고를 선수가 별로 없어서 빨리 결정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저도 처음 했거든요. 근데 뭐 한승주는 그 중에서 튀니까 뽑았겠구나 생각했는데 투수 아닌 다른 포지션에서도 고민되는 선수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좀 약간 뭐 경론까지는 아니지만 코치들과 좀 토의를 굉장히 치열하게 했나 봐요. 그 와중에 한승주를 택했고 지금 한승주 선수가 뭐 당장 즉시 전력은 안 되잖아요. 군대를 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마무리 캠프에서 강건, 전용주 선수가 엄청 지금 강건. 네, 예. 작년에도 시즌 전에 굉장히 칭찬을 네네. 받았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아서 이강철 감독이 올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우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쓸 수 있는 투수 지금 아주 어린 투수기 때문에 네. 상위 라운더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 투수 중에서는 이 선수를 지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다음으로 또 이제 엄상백 선수, 보상 선수 그 리스트를 하나에서 제출을 할 텐데 이걸 좀 바꿔서 내지 않을까. 한승주 선수 픽을 한 게 조금 의표를 찔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한 선수니까요. 그리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녹화 시점에 또 발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화가 심우주 부선수로 픽하고 그 다음에 두산이 KT로부터 이제 허경민 선수에 대한 픽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KT가 하나로부터 이제 엄상백에 대한 시간이 좀 보상수를 있습니다. 가져오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거는 그냥 꼭 한번 정리를 해야지 직성이. 아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들으시다가 약간 그래서 헷갈리실 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리 한번 예. 해드릴게요. 예. 저 어제 제가 들은 가장 재밌는 얘기는 KT가 왜 투수 뽑아서가 생각했거든요. 내야수가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KT 내야진의 평균 연령이 최강야구 내야진보다 조금 높다고. 어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신박한 얘기였습니다. 이용규 기자 0.몇 살 높대요. 근데 보상 선수 중에서 주전으로 쓸 수 있는 내야수를 뽑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거기 급한 자리인데 그렇죠. 아무리 신문으로 내려왔어도. 오랜만에 웃겼어요. 네. 아니 어제 들은 얘기 제일 웃긴 얘기였어요. 하나씩 준비해 와요. 다음은 이제 LG도 이제 보상 선수를 기아에 이제 줘야 되잖아요. 장현 선수 데려왔으니까 장현 선수도 B 등급으로 보호 선수 25명이고 근데 LG에 참 쓸만한 선수가 많은데 게다가 이제 LG는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네임드들이 많잖아요. 이거 뺐다가 혹시 데려가면 안 되니까 이거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LG는 아마 마지막까지 데드라인까지
그래야겠죠. 고민해 그래야겠고 지금 기아도 내심 기대라고 해야 되나? 일단 뭐 명단을 보고 네, 결정을 그렇죠. 하려고 하고 명단에 얼마 두근두근하겠어요 조금 지금. 군침을 흘리겠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기아는 지금 장현식을 놓치면서 FA나 외부 영입에 대해서는 일단 뭐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스톱은 한 걸로 저는 네네네네. 보고 있고요. 보상 선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LG가 말씀하신 대로 꽤 선수풀이 굉장히 좀 있고 좀 진짜 쏠쏠한 선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LG가 어느 포지션을 묶을지 모르니까 지금 먼저 기아도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고 받으면 우리도 보겠다. 한 3일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받은 다음에. 3일 안에 주고 3일 안에 결정해야 되니까 보호 선수 명단 보면 선택하지 우리가 뭐 지금 뭐 미리 결정을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LG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장현식 선수를 데려오면서 사실은 기아 전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년 시즌 뭐 다음에도 전망을 하겠지만 분명히 우승 후보에 기아 LG가 빠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아 전력이 25위는 어떻게 이제 LG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아의 이제 전력 구성을 보면서 어느 선수를 데려갔을 때 굉장히 좀 뭔가 여파가 적을까 이런 걸 뭐 계산하는 거겠죠. 예. 머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단장이 전화해서 쿡 찔러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단장들도 눈치를 치열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몸값이 올라가고 있기 우리가 때문에 알지만 뭐 랜덤 차명석, 게임입니까? 심재학 이 두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가까운 두 분들이어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치밀하고 영리한 분들이어서 굉장히 재밌는 머리 싸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전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깜짝 놀랐네. 예. 제가 얘기했으니까. 예. 이용균 기자가 지금 얘기를 했으면 자제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LG 때 돈독한 관계 이런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 예. 두 분은 진짜 치밀한 분들이에요. 영상 빨리 마칩시다. 아니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봐요. 하나만. 서건창 어떻게 되나요? 서건창. 서건창 선수는 아직 기아가 지금 현재 임기영 테이블이 아직 없었죠. 네, 없었어요. 네네네. 서건창 선수와 임기영 선수 둘 다 지금 아직 한 번도 협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좀 미묘한 분위기가 네네네. 저는 느껴지는데 서건창 선수가 방출을 당해서 네. 지금 나와 있을 때 기아가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입하는 조건도 뭐 서건창 선수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그렇지만 괜찮았고 잘했고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FA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사실 서건창 선수 FA 신청한 건 전 이해 가요.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지금까지. 그거는 저는 한을 푸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기아가 일단은 장현식 선수를 놓쳤고 임기영 선수와 지금 서건창 선수를 잔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좀 약간 저는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만났고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을 이렇게 만들겠죠. 뭐. 예, 이렇게 사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깊이 있는 얘기, 예, 재밌는 얘기.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웃기기까지 했어요. 예. 이용균 기자가요? 예? 굉장히 자부심. 오늘 기념 영상으로 남길 것 같습니다. KT 내야진 평균 연령이 예. 최강 야구 내야진보다 조금 높다. 네. 네. 쇼츠로 만들어 달라는 좀 주문이에요. 예. 자, 김은재 기자 오늘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발목은 괜찮은 건가요? 아직 완쾌가 안 됐는데 네. 그 트레이너님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기아의 우승 여진이 쭉 이어지는 동안 발목도 얼른 낫길 바라겠습니다. 최강 볼펜은 스토브리그의 재밌는 얘기, 깊이 있는 얘기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스 단장님, 심작 단장님 전화 받아주세요. 예. 네. 뭐좀 재밌는 불쾌하시면은 두 분은 잘 받아요. 불쾌하시면 좀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은 아니 이걸 두 분은 제가 평소에 잘 알지만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럼요. 알겠어. 이용균 기자 뭐 한 번 정도 출장 정지는 시킬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